네, 안녕하세요. 셀라쌤입니다. 오늘은요, 선택 과목을 곧 결정해야 되는 고1 학생들을 위한 바로 선택 과목 가이드 영상인데요. 아마 지금쯤 고민이 슬슬 시작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매년 이쯤 되면 학생들한테 질문 받는 게 선생님, 저는 화학공학과 가고 싶은데 화학만 들으면 되나요? 선생님, 저는 경영학과 가고 싶은데 수학 뭐 들어야 돼요? 이런 고민들을 항상 제가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금 고1 학생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그리고 올해 고1 학생들 같은 경우는 선택 과목이 좀 더 어렵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왜냐하면 고2, 고3 선배들과 다르게 과목이 완전히 다 바뀌었잖아요. 아마 물어볼 때도 딱히 없을 것 같고, 그리고 관련된 사실 자료나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없기 때문에 이 학생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오늘 영상은 바로 이 선택 과목 가이드 한번 남겨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문과 학생들부터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문과 학생들 선택 과목에 있어서는 제가 동국대에서 나온 자료를 기반으로 말씀드릴 건데요. 근데 동국대에서는 어떤 과목을 딱 지정해서 이거 들어, 이건 아니에요. 핵심 과목이나 권장 과목을 이제 딱 결정짓진 않았고요. 전공 관련 교과 영역이라고 해서 그냥 이제 과목만 대략적으로 알려줬고, 이 과목과 비슷한 거, 관련된 과목을 본인이 스스로 이제 결정하면 된다는 거거든요. 계열별대로 제가 최대한 말씀드릴 테니까 그 관련된 교과목을 이제 우리 학생들이 선택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문과에서는 일단 첫 번째 어문계열이 있죠. 이제 언어 관련된 이 학과들은요, 국어, 영어 요 과목이 되게 중요하고요. 사회에서는 사회문화나 역사 과목을 좀 관련해서 선택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관련된 언어 과목도 있으면 당연히 들어주는 게 좋겠죠. 네, 그 다음에는 사회과학 계열입니다. 사회과학 계열에 속하는 학과들은요, 보통 정치외교, 사회학과, 심리학과, 뭐 행정학과 이런 학과들이 속하는데요. 문과에서 가장 인기 많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학과들이죠. 이 학과들 같은 경우도 비슷한데요. 국어, 영어, 그리고 사회문화, 정치, 법, 경제, 윤리 보통 여기에서 이제 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과에서는 사실 이제 선택 과목에 있어서 조금 다르다고 보이는 거는 이제 경영, 경제 계열의 학과거든요. 나머지 학과들은 크게 선택 과목이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제 경영학과, 경제학과, 국제통상학, 회계학과, 세무학과, 요런 통계학과, 요런 경영 경제 계열의 학과들 있죠. 자, 요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수학 과목 선택이 되게 중요합니다. 미적분 과목을 꼭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지금으로 치면 미적분 2가 해당되겠죠. 그래서 수학 과목을 최대한 이제 좀 많이 들어주시고, 그리고 성적이 또 수학이 좋으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요 학과들은 조금 유의해서 선택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과 계열로 한번 제가 넘어가 볼 건데요. 자, 이과 계열 같은 경우는 이번에 발표된 경희대 자료를 기반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경희대에서는요, 핵심 과목과 권장 과목 두 개를 나눠서 이제 알려줬는데요. 핵심 과목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핵심 과목 꼭 들어야 된다는 거고요. 근데 권장 과목은 들으면 좋겠다. 안 듣는다고 해서 뭐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닌데 듣는 게 좋겠죠.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핵심 과목, 권장 과목 그냥 다 들어라라고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과 계열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땡땡 공학으로 만약에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물리 과목을 이수해 줘야 됩니다. 네, 이거는 무조건 필수예요. 그래서 기계, 전자, 반도체 이런 학과들은 다 공학과이기 때문에 물리가 무조건 기본이고 핵심 과목에 속합니다. 그리고 수학도 무조건 다 들어줘야 돼요. 여기서 다 들어야 된다는 거는 대수, 미적분 1, 확통, 그리고 미적분 2, 그리고 기하 요 5과목을 말하는 거니까요. 요 수학은 꼭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과탐에서는 물리 과목을 들어주시는 걸 무조건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건설 쪽, 우리 이제 건축공학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물리 요거 들어줘야 되고요. 화학도 들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인기 많은 화학공학과 요런 경우도 화학이랑 물리는 기본적으로 꼭 들어주셔야 되고요. 생명 관련된 생명공학과도 정말 인기 많죠. 자, 여기는 공학이니까 당연히 물리도 들어주시되 생명 과목도 들어주셔야 되고요. 식품 영양이라던가 뭐 유전 생명 요런 관련된 학과들을 화학과 생명이 필수입니다. 꼭 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천문, 우주 계열로 좀 가고 싶다. 그러면 물리, 화학, 지학이 이제 필수 핵심 과목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요 과목들을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의학과 약학 같은 경우에는 화학과 생명이 필수기 때문에 꼭 들어주시고요. 권장으로는 사실 이제 물리가 권장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물리는 꼭 들어주자고 얘기하는 편이라서 요것도 같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자연계열 학생들이 문과보다 선택 과목에 있어서 더 중요하거든요. 이 자연계열 학생들은 이제 과탐이 워낙
종류가 많고 또 수학 과목도 다 들어야 되니까 이제 선택 과목이 있어서 부담이 많긴 하지만 근데 더욱더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이 과탐 과목은 본인이 학과에 따라서 꼭 잘 결정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요 더보기란에다가 요 관련된 자료들 다 올려드릴 테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 선택 과목과 관련해서 학생들이 저한테 자주 질문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만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 먼저 첫 번째 질문은요. 선생님, 저는 아직 하고 싶은 전공이 없고 가고 싶은 학과가 딱히 없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죠. 아직까지 꿈이 없다는 건데요. 괜찮습니다. 문과인지 이과인지는 결정되었겠죠. 만약 이것도 결정이 안 됐다면 조금 힘들 수 있는데요. 일단 문과인지 이과인지 과목으로 보자면 문과 쪽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한국사 포함해서요. 이쪽으로 내가 좀 잘하고 좋아한다. 근데 이과 계열은 국어, 영어, 수학, 과학, 한국사 포함해서 내가 수과학 쪽이 좀 더 재밌고 좋아하고 잘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과 쪽 하면 되는데요. 요렇게 일단 요것만 결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계열로 조금 준비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학과나 전공에 너무 매이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어문 계열인지 인문 계열인지, 뭐 인문 사회 계열인지, 공학 계열인지, 의학 계열인지, 그냥 순수한 자연 계열인지 이렇게 계열만 일단 결정해 두시고 나중에 최종 3학년 때나 2학년 후반에 내가 이제 딱 정말 좋아하는 게 생겼다. 학과가 생기면 그때 결정하셔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이렇게 다 생기부랑 그리고 학과를 준비했다가 나중에 다 합격된 제자들이 매년 정말 많아서요. 너무 처음부터 학과에 꼭 몰입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두 번째 질문은요. 선생님, 제가 선택한 과목이 폐강되었어요. 어떡해요? 이런 질문도 제가 많이 받는데요. 왜냐면 제가 이제 전국에 지방에 특히 일반고 학생들을 진짜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면 정말 작은 이제 소도시나 이런 학교에 가면 우리 학생들이 물리 선택을 했는데 선택한 학생들이 너무 없어서 학교에서 폐강 처리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런 경우는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떡하냐?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소인수 과목 또는 공동교육 과정으로 이걸 충분히 우리가 만회할 수 있거든요. 요 과목을 학기 초에 이제 우리가 공지를 하니까요. 또는 가끔 이제 방학 때도 요걸 또 열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때마다 꼭 그거 잊지 마시고 과목을 이제 수강해 주시면 좋고요. 또는 선생님, 이 물리 과목이 없는데요. 어떡해요? 비슷한 과목으로 대체해 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이 대학교에서는 다 과목 편집표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걱정 마시고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이걸 들을 수 있다는 거. 다음 세 번째 정말 많이 듣는 질문인데요. 선생님, 저 이 과목 선택한 애들이 많이 없어서 내신 따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들어야 되나요? 특히 어디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냐면 물리입니다. 또 네, 학생들이 특히 여고에 가보면 이제 물리 선택자가 많이 없어서 1등이 1등급, 2등이 2등급 이런 경우도 진짜 허다하게 많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이 고민이 되죠. 이걸 내가 괜히 들었다가 손해만 보는 게 아닌가? 그 마음은 이해됩니다. 권장 과목, 핵심 과목, 여기에 속한 과목은 저는 웬만하면 그냥 무조건 들어야 된다라는 주의거든요. 네, 왜냐면 이걸 대학에서 충분히 이걸 다 고려합니다. 수강 인원이 몇 명이었고 거기서 얘는 원점수가 얼마였고 이걸 다 우리가 학교에서 봐주기 때문에 인원수가 적더라도 내 핵심 과목이나 권장 과목에 속한 거라면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일단 들으세요. 오늘 선택 과목을 결정을 앞두고 아마 고민이 많은 고1 학생들한테 이런저런 제가 얘기를 지금 많이 했는데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개인적인 저의 조언입니다. 잔소리가 아니고요. 네, 웬만하면 이과계 학생들은 저는 물리를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정말 제가 매년 수시 상담할 때마다 늘 학생들도 저도 정말 많이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물리를 들어두면 나중에 선택할 수 있는 학과나 계열이 진짜 많이 커져요. 2학년 때 물리 과목을 하면 물리가 뭐 싫어서 잘 못해서도 있겠지만 내신 받기가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학생들이 물리를 좀 많이 피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면 물리를 듣는 게 정말 훨씬 좋았다라는 매년 선배들이 꼭 증언하기 때문에 물리 과목은 저는 진짜 꼭 들어줬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화학입니다. 물리랑 화학을 좀 해놓으면 이 두 조합은 웬만한 학과에 다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조합은 꼭 들었으면 좋겠다. 네, 꼭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수학 과목도 당연히 다 듣는 게 맞습니다. 듣는 게 좋다가 아니라 맞습니다. 그래서 수학 과목도 무조건 최대한 다 들어주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마지막은 저의 이제 또 잔소리 아닌 잔소리로 또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또 다음에도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